이 마약이란 게 처음부터 발을 들이질 말아야 하는데 아무튼 뭐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왜 못 이겨내고 점점 빠져들고 그냥 헤어나오질 못하나요? 그게 뭐 치료 지하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죠.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절대 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적인 치료기관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게 한두 번 치료받아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오랜 기간 동안에. 그게 마약에 일단 중독이 되면은 뇌 속에 있는 보상 체계 자체가 망가집니다. 도파민이 가다하게 분배가 되면서 그 이상의 자극이 가지 않으면은 똑같은 정도의 행복감이나 쾌감을 못 느껴요. 그걸 다시 원상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상 강조를 하는 게 애당초 마약에 손을 안 대야 된다. 되면은 정말 이게 치료 재활 과정도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료 재활 병원이 21군데 정도가 지정은 돼 있어요. 근데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병원은 2곳밖에 없습니다. 인천의 참사랑병원하고 경남의 국립부곡병원. 그리고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도 불과 얼마 안 돼요. 4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뭐 치료비로 써봐야 입원 치료비 한 사람당 치료를 하는데 38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100명 정도밖에 치료가 안 돼요. 아니 근데 이게 담배도 못 끊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이게 훨씬 중독성이 크고 금단 증상도 강하고 관련된 쾌감도 수백 배인 약을 어떻게 끊어요? 제가 볼 때는 개인 의지가 중요하지만 병원 치료도 중요하고 또 주변의 관심입니다. 가족들. 진짜 가족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계속 케어하고 관심 갖고 본인 의지를 갖고 그렇게 계속 해도 저는 뭘 봤냐면 3년 동안을 진짜 단약을 해서 노력했다가 다시 약을 접한 친구도 봤어요. 사람도.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유흥 쪽 세계는 아무래도 일반 생활인들보다 더 유혹도 많고 빠져나오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검거가 돼서 뭐 구속이 돼서 형을 살고 나와서도 단약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도 없고 일단 돈도 없어요. 또 약하는 과정에서 사회관계도 단절되고 직장도 잃고.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거는 또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전에 잡히기 전에 거래했던 마약사범들, 감옥에 있을 때 만났던 마약사범들, 그 유혹을 떨칠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모 정치인의 아들이 마약을 투약해가지고 가족들의 신고로 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기각이 됐어요. 기각이 돼서 석방이 됐는데 단 5일 만에 또 투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속 상태에 있는데 그만큼 마약이라는 게 끊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에 이제 뭐 여러 기관들이 있고 찾아보면은 그 약물법원 드럭 코트 있던데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약을 투약을 하면은 막바로 뭐 정식 형사 절차에 해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면은 약물 법정으로 보내가지고 약물 법정과 연계된 치료기관에서 약 1년 정도 치료를 받게 해요. 그 약물은 알코올 뭐 다 포함한 건가요? 다 포함된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성실히 치료받고 상당히 개선이 됐으면은 기소를 안 하기도 합니다. 1년 후에 다시 심사를 하는 거예요.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치료가 먼저라는 거죠. 미국의 시스템은. 근데 우리는 먼저 처벌을 하잖아요. 처벌해서 교도소에서 몇 년 동안 수감생활을 시키고 나서 그 이후에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경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오히려 교도소 안에 들어가 가지고 다른 마약 사범들하고 네트워킹이 되기도 하고 또 마약이라는 게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나와 가지고 마약과 관련된 단어만 들어도 그냥 뇌가 흥분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다시 찾아요, 마약을. 네. 금방 무너져 내립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이렇게 어렵고 험한 일이다 보니 경찰에서 그 마약 관련 일을 하면 위험하기만 하고 자칫 잘못하면 사고 나고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죠? 네, 어렵습니다. 형사 중에서도 마약 형사들이 또 대하는 사람들도 중독자들이 많고 또 야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야간에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가정도 많이 소홀하게 되고 약쟁이들이 음해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일종의 본인이 이제 어떤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거나 아니 수사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뭐 경찰관들이 자기한테 어떤 걸 했다고 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 또 인권이나 권익위에서 또 진정을 하면 관련 조사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아프지 않으면서 건강다니는 아픈 척해서 병원을 요청을 해서 또 병원을 억지로 다니기도 하고 그 경찰관 중에서도 제가 마약 수사도 저도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수사 파트에서는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3D 같아요. 3D 협정. 그러나 거기에 대한 과연 합당한 보상이 있는지는 또 다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갖고 일하기 때문에 또 그런 보상이 있는 거예요. 검찰도 그래요? 검찰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은 그 승진 티오라는 게 있는데 마약 수사직에 부여된 승진 티오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승진하는데도 일을 못고 있고 오랫동안 그냥 특정 이게 직급에 머물러 있고 뭐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마약 문제는 이제 범국가적인 문제가 됐잖아요. 정말 국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지금 다가와서 국민들의 그 안전을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기 진작 정말 이게 그런 수사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기 진작책도 함께 고려가 돼야지만이 어느 정도 이게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지 그냥 사명감만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